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텐데, 이제 기출 분석하고 적중 정리랑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네. 제가 이제 안내드릴 거는 시험 총평하고 그 다음에 특징 분석 그리고 기출 해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어떻게 적중을 했고 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연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기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계산 같은 경우는 좀 축약해가지고 네, 짧게 촬영을 할게요. 네. 나중에 뭐 기출 동영 강의라든지 이때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네,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친필로 네, 타이핑 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근데 맥을 좀 짚으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합 같은 경우는 16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 네, 이 선에서 나올 건데, 기입형하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죠. 3개, A형 3개, B형 같은 경우 하나.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B형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이제 문항수가 하나가 더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반반 나왔어요. 그리고 역학 전자기가 50%가 나왔죠. 전자기가 조금 쉽게 이제 4문제를 가져갔는데, 양자에서 하나 더 나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개념하고 연산 지식을 묻는 건데, 개념 같은 경우는 아시죠? 정의 자체를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실력, 이거를 해야 되고, 지식 같은 경우는 개념의 총체적인 그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패러디 법칙을 아는데, 패러디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엑셀 방식을 연계를 하던가 이런 쪽으로, 그 지식을,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 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지식을 아느냐, 포인트 벡터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기 같은 걸 하면 이 포인트 벡터 단순히 정의된 수식을 아느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지식 파트니까, 난이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항 파트는 이번엔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뽑자면 양자에서 좀 계산을 지저분하게 낸 양자 문제가 상으로 가져가고, 근데 상중하를 제가 이제 구분한 거는 이렇게 되죠. 개념하고 계산이 복잡하면 상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평이하면은, 둘 다 평이하면 중. 그 다음에, 단순 계산이라든지 단순 개념을 묻는 문제는 하로 줬는데, 그리고 하나라든지 이렇게 하면 중하가 될 수 있고, 중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로에 이 상으로 표시한 거는 학생들이 개념적인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부족하면, 개념적인 요소라든지 계산적인 요소라든지 부족하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가로하고 상을 해 놓은 거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좀 표준 편차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학생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개념을,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잘 정립이 잘 되는 학생들은 툭툭툭 풀고 넘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전공만 치는 것도 아니고, 네, 과결론도 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최악의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이 한번 변형이 되면 쉽게 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을 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막힘없이 푸는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할 텐데, 네, 조금씩 막혀버리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이제 파트별로 분석을 드리면, 역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공개 강의 때도 아예 오픈을 해버렸죠. 충돌하고 원운동하고 그다음 포물선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잘 알고 가셔라. 네, 그래서 충돌 같은 경우는 그때도 공개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실전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돌은 무조건 공식을 외우고 가라.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답을 맞추는데 포커싱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주면 못 푸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실전,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파트에서 시간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가서 가라. 그래서 실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1차원 충돌 문제는 거의 푸는데 2분? 예, 이 안에서 풀어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효 포텐셜 같은 경우는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했었죠. 네, 이런 선에서 나왔고요. 올해는 좀 무난하게 된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자세히 문항별로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꽈서 안 냈어요. 문제별로.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좀 물어봤다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네, 한층 더 이렇게 꽈서 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네,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저는 B형에서 요 라그랑지안이 좀 어렵게 고난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묻는 수준으로 나와서 평행수정이라든지 이런 쪽만 뭐 잘 알면 거의 뭐 무난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서 저도 좀 실망했었는데 라그랑지안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뭐 역학은 이 선에서 뭐 해결되고요. 그다음 전자기 같은 경우는 유전체 축전지 이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기출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전기장 편극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다음 제가 전자기도 같은 경우는 항상 언급했죠. 무조건 전자기도는 안 빠지고 나올 거다. 그래서 전자기도 외부 기전력이 존재를 했을 때 전자기도인데 이제 응용을 해서 나왔죠. 전자기도 자체를 다이렉트로 묻는 것보다도 이걸 알고 그다음에 그 로렌츠임 자기 파트에 로렌츠임까지 해서 약간 역학스럽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 파트가. 그리고 표면 전류 밀도에서 자기장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솔레노이드도 그때 문제 풀면서 언급을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해결, 정의만 알면 무난하게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류가 나왔네요. 네, 교류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요. 교류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열통계 같은 경우는 연력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열기관 같은 경우는 사이클 도는 것도 좀 냈었는데 이거는 좀 외적인 파트에서 나올 수 있어서 모의고사 때도 언급을 드렸죠. 용철 파트가 붙으면은 무조건 PV로 풀어라. 근데 실제로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의고사에 다뤘던 문제에서 수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PV로 풀면은 이거는 뭐 무난하게 풀리는 건 문제니까 이 문제도 좀 만약에 이게 풀이 방식을 접근을 애초에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좀 헤매는 파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미 비락 분배 함수 같은 경우는 나왔는데 이거는 아예 제가 그 통계 시간에 해드렸죠. 파트별로. 맥스웰 볼츠만, 보제 아인슈타인, 페르미 디락을 해드려가지고 접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주구장창 말했죠. 올해는 렌즈가 나온다. 그리고 렌즈가 나오면 볼록 렌즈가 나올 텐데 렌즈는 단순하게 안 나온다. 근데 얘가 2점짜리로 그냥 합성이 나와버렸는데 저는 이제 조금 만약에 4점짜리를 가정을 해가지고 뭐 거울도 붙였다가 했는데 이거를 합성을 안 해야지 제가 내 문제 같은 경우는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해결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수업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중솔리 같은 경우는 얘는 정의만 좀 제대로 잡혀 있으면 되게 쉽게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정의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이 문제를 건드시도 못하시거나 아니면 부분 점수가 좀 깎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 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정의가 좀 잘 돼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파동 성질 같은 경우는 정의를 잘 하고 넘어가시라고. 네.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생각 외쪽으로 포텐셜 함수가 많이 그냥 두 개 나와버렸는데 스핀 파트가 이번에 좀 안 나왔긴 했죠. 무난하게 나왔고요. 무한 포텐셜은 제가 델타 펑션이 나왔기 때문에 델타 펑션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차원을 하면은 굳이 3차원 베이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냥 1차원적으로 심플하게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조금 계산 때문에 아마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파트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근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각하기. 그리고 3차원 지름파동 함수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했죠. 이거는 적분할 때 부피 적분을 해야 되고 되게 조심하셔라. 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게 좀 삼각함수 계산할 때 적분할 때 좀 현장이니까 실수를 좀 하실 수도 있겠죠. 네. 현대물리는 제가 아예 떠먹여 드렸죠. 네. 특수상대론 파이분계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개 특강에서도 말씀드렸고 항상 실전반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 현대물리는 X선하고 홀력과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다. 그리고 방사선 분계랑 상대론 중에 이 둘 중에 빠지면 방사선 분계가 빠질 거다. 네. 그리고 상대로는 특이점이 와가지고 만약에 길이 수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팽창은 물어볼 만큼 물어봐서 에너지라는 모멘텀으로 그 건널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전반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했고 얘는 제가 공개 특강에서 홀력과는 대놓고 알려드렸죠. 네, 이 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얘는 똑같이 나와버렸죠. 너무. 그래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강의 추구할 때 항상 막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중점적으로 두냐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거든요. 효율성하고 적출성하고 실전성. 이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반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올리자면 하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성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내가 공부하는 문항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뭐 100문제를 푸는 거랑 뭐 10,000문제를 푸는 거랑은 다르니까 100문제를 풀어서 그 위에서 다 나온다고 하면 100문제를 다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10,000문제를 제공해놓고 거기서 10,000문제는 외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적중성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적중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뭐 그렇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 선을 저는 찾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효율성을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적중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 1년 스케줄을 짜거나 어느 스케줄을 짤 때 이거에 대해서 선에서 그래서 제공되는 문항수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초기에 오프닝 설명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이 해결할 만큼 선에서 문제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중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점에 10,000권, 100,000권을 가지고 있는 서점의 주인이에요. 근데 컴퓨터도 없고 이걸 책을 손님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손님이 로마 역사에 대해서 책을 원해. 그런데 10,000권, 100,000권이 돼버리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서점에서는 뭐 있으면 금방 찾겠죠. 네,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내가 많이 공부한다고 좋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고 정확하게 내 지식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려면 반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문제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전에서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많이 보면 좋으면 그 시간 제한이 없는 시험 같은 경우는 좋죠. 왜냐하면 내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충분히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풀 수는 있지만 근데 짧거든요. 시간이 한 문제에 길어봤자 7, 8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커싱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네 올해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7월 10일부터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올해 후반기 강의에서 50% 이상을 적중을 한다. 근데 적중이 뭐 대충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8, 90% 이상 적중되는 문제를 적중을 하고 그 이하는 언급 자체를 안 하겠다 해서 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했죠. 아니 왜 이걸 올려가지고 나중에 적중 못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잖아요. 뭐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몇 년씩 투자를 해서 시험을 볼 텐데 제 수업을 믿고 들어줬는데 저도 뭐 어떤 목표 의식도 없고 그런 게 없다면 뭐 어떻게 그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제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그 어려운 걸 제가 자꾸 해냅니다. 이거는 뭐 우선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좀 진지하게 문항적을 보면 문항 동일하다는 거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대충 뭐 그냥 얼추 맞는 거를 적중해라 하지 않겠다고. 네, 그거는 그냥 유사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거 보시고요. 제가 문제를 비교를 해가지고 테이블로 보여드릴 테니까 문항 동일 같은 경우는 문제 및 풀이가 적중했다. 이거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뭐 그냥 제가 제공해둔 문제를 봤으면 이거는 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A형 10번하고 B형 9번은 아예 똑같죠. 네, 그냥 아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고요. 적중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 일치를 한데 네는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살짝 물어보는 게 좀 달랐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제공해드릴 문제 같은 경우로 경험을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유사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가 좀 유사하다. 그래서 넓게 보면 한 15개 정도 적중한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보면은 한 10개 정도를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노심초사했어요.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여러분은 시험 치라고 고생을 하셨을 분도 계시고, 이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근데 결과가 저도 이제 표를 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네, 아,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잘 해결하셨겠구나. 네,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보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A형 2번 같은 경우는 충돌이 나왔어요. 네, 충돌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실전만 때도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어요. 충돌 공식은 무조건 2차원 충돌이 나오면 나중에 풀고 1차원 충돌이 나오면 충돌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라.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충돌 공식 외우면 두 줄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걸 연립을 하고 시간하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충돌 공식을 외적인 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 시간에 두 줄로 쓰고 넘어간 사람들은 다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연립을 하고 뭐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그리고 연립 계산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충돌 공식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아이 테이블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이거 빨간 박스에 있는 문제를 식을 외워서 네, 뭐 실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외워서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줄 컷으로 끝나버리니까 제가 이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출 A형 2번 같은 경우는 A형 2번은 되게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VA 속력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는 루트 2JH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 법칙 써가지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나중 속력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초기 속력은 0이죠. 그래서 B0 수식 자체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충돌 공식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연립을 돼가지고. 그래서 1 플러스 2에다가 얘는 VA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인데 이거 없죠. 네, 그리고 이게 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죠. 이게 1, 4, 1이죠. 그래서 얘가 탄성 충돌을 했으니까 1이고요. 그래서 5분의 2 VA가 되죠. 네, 두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답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쓸까요? 네, 제가 항상 일반 물리는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시간 싸움입니다.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풀어주느냐의 관건이에요. 여기 일반 물리는 솔직히 못 푸는 사람 없습니다. 지저분하게 내지 않는 이상 오래 걸릴 뿐이지 못 풀진 않아요. 알죠? 몰라서 못 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충돌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문제는 난이도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스타일 문제 같은 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트 A형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제가 해드렸죠. 기출 동일각에서 문항 동일하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얘는 뭐 제가 이제 입실론하고 이입실론 이게 직렬이고요. x가 이제 변수일 때 그러면 x가 x랑 만족을 하면 얘랑 똑같은 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는 저는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2점짜리 쉽게 나와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린 저는 이거는 이제 직렬로 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백렬로 냈었는데 그 두 개를 해결을 했다면 충분히 뭐 너무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하고 오히려 제가 하는 게 더 어렵죠. 포괄적이고요. 그래서 3번을 풀어드리면요. A형 3번 같은 경우는 자 건전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장 같은 경우는 전기장 크기 같은 경우는 D분의 얘는 V를 정하죠. 그러죠. 그래서 D 벡터 같은 경우는 얘는 입실론 제로에 2 더하기 얘는 네, 평균 폴라리제이션은 얘는 입실론에다가 2가 되죠.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요.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다가 2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B 같은 경우는 해드렸죠. 이렇게 된다고. 네, 다이렉트로 곱하면 얘가 이걸로 쓰면 되죠. 그래서 얘가 2입실론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에다가 얘는 D분의 V를 쓰시고요. 시그마 B에다가 A를 곱하면 이게 답이죠. 따라서 평균 전화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시그마 B에다가 A를 여기도 A 곱하시라고 쓰시면 됩니다. 답까지 써드릴까요? 그래서 D분의 입실론에 제로에다가 A
V라고 쓰시면 되죠. 뭐 무난하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도제판에 정의가 좀 잘 돼 있지 않으면 엉뚱한 답을 쓰실 수도 있죠. 네, 뭐 무난하게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예제, 열천계도 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축제대에 있는 경우, 있지 않는 경우는 해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뭐 아예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얘는 좀 독특하게 됐죠. 얘는 이제 온도를, 외부랑 온도를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외부에 영향을 미쳐요. 이 에너지 준위 자체에서 어디 특정을 들어갈 확률이 더 동일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네, 떨어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개수는 뭐 특별히 셀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때 말했었죠. n개가 얘는 에너지 개수, 그 다음에 r개가 입자수, 그래서 총 상태수, n combinational.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입자수가 때문에 얘는 에너지 개수가 3개고 축대 안 돼 있죠. 축대돼 있어도 뭐 똑같죠. 상태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만 평균값만 달라질 뿐이지. 네. 그 다음에 입자수 같은 경우는 2니까 얘는 총 3콤비네이션에서 3개의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안 하더라도 얘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네, 틀리진 않겠죠. 얘는.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 만들어서 해보면 얘는 0, 그 다음에 입실론, 2입실론. 네. 그래서 얘가 페르미드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씩밖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서 여기 입실론 하나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2 입실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3개. 왜 이거를 세라갔냐면 이건 안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8개, 10개 넘어가면 하나씩 빼먹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조합 각각 페르미드라이, 보즈-아인슈타인 이거 그다음에 맥스웰 볼츠만, 보즈-아인슈타인, 페르미드라이 전체를 다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얘는 3입실론 해가지고 이 세 상태밖에 안 나오니까 파티션 펑션 같은 경우는 바로 쓸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시그마의 2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 써보면 2의 마이너스 베타 얘는 입실론이죠. 하나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베타 입실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베타 입실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의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전체 파티션 펑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에다가 입실론 i에다가 2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 이거 쓰시면 되죠. 그래서 파티션 펑션은 이렇게 쓸게요. 뭐 이거는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답에는 크게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입실론의 2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더하기 2 입실론의 2의 마이너스 2베타 입실론 더하기 3 입실론의 2의 마이너스 3베타 입실론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거 써주시면 되고요. 되게 심플하게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정의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형식으로 나왔고 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트에서 이 같은 경우는 전자기도 역학 비슷한 게 나왔는데 얘는 뭐 로렌츠임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보시면 글씨가 조금 깨지네요.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네.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해석 능력이 좀 뛰어나셔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 출제자의 취지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게 문제를 풀 때 있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게 전지의 전류인지 아니면 유도 기전력을 포함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만약에 이 문제를 저게 전지의 전류였으면 저렇게 I를 안 줬을 거예요. 저항을 주고 그 다음에 저항을 R로 언급을 했겠죠. 그 다음에 기전력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명백해져 버려요. 뭐가 명백해지면 저기에 전지가 공급하는 전류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변하니까 그거를 물어봤을 텐데 얘는 그냥 I로 줬다라는 거는 그냥 토탈입니다. 두 개의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네 그래서 문제가 이해만 하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어렵지 않는 파트의 문제예요. 되게 출제자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요. 얘는 방향만 잘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안 틀리셨을 텐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유사라고 해놨는데 얘는 평형에서 전지가 이렇게 이거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뤘고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울 때 이게 R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뤘었는데 아마 이 두 문제를 했었으면 이걸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형태가 네, 뭐 저는 소극적으로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유사로 빼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풀어드리면 자, 여기 세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방향으로 기전력을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 중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힘을 써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mg sin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ma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써보면요. 수직 항력 더하기 F 사인으로 바뀌겠죠. 사인 세타는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1번, 2번.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처음에 수직 항력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써드릴게요. 자, 수직 항력이라는 거는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F라는 거는 BID죠. 여기서 F는 자기장, 전류, 예,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이걸 넣으면은 얘를 넘겨가지고 BI의 D에다가 사인 세타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선호 관계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수직항의 크기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타를 가정을 했죠. 여기다 세타를 대시하면 구분점수 까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세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호 관계가 바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애초에 각을 45도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쓰셨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부분 접수를 깎여도 할 말이 없어요. 출제자가 뭐 줄 수도 있고 관대하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원 답은 이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쉽죠. 이제 상황을 줬죠. 수직 항력이 빵이고 세타가 45도라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바로 쓰면요. I 같은 경우는 얘는 BD분의 mg가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를 물어봤죠. 가속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가속도를 찾으면 그냥 답만 쓰겠습니다. 산수니까. 네, 루트 2g가 나와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렵게 출제자가 되게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문제라서. 네, 오히려 이 문제 되게 지저분하게 낼 수 있는데 쉽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양자 문제, 이 문제 시간 많이 고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계산 문제, 계산 실력을 좀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양자 실전반에서 실전 문제 풀이할 때 12번하고 23번. 그러니까 얘가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인 함수, 사인 코사인 함수에 무한대로 풀이해로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어떠한 함수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니까 뭐 이 문제는 12번을 예시로 들어놨는데 23번 같은 경우는 얘가 함수가 이런 함수도 제가 한번 해드렸죠. 이걸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평균을 꺼낼 수 있을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연습이 안 되거나 개념적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셨을 텐데 일단 오프닝이 뭐냐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파동함수 이게 뭐의 조합으로 되냐면 CN에 파이N 이렇게 조합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걸 합쳐가지고 얘가 된대요. 아셨죠? 뭐가? 얘는 루트 3L분의 2에다가 1 코사인 L분의 2파이 X가 돼요. 이거를 싹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를 찾는 방법. 얘가 확률이잖아요, 각각의. 얘를 찾는 방법, 뭐 평균을 찾는 방법을 해드렸는데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냐? 얘 같은 경우는 슈레딩거 방식이 무한파트리셜 같은 경우는 되게 파워풀하죠. 2n분의 하바이 제곱에 이거에다가 V 푸사이는 2 푸사이가 되죠.
그래서 제가 파동 함수를 주고 에너지를 찾아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하는 건데 얘는 그대로 하면 되죠. 이게 날아가죠. 예, 포텐셜이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두 번 미분해가지고 얘를 적분하시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에너지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푸사이의 h에다가 푸사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예요. 두 번. 그래서 여기다가 파동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미분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L분의 마이너스 L분의 2파이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L분의 2파이 X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되죠. 얘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왜? 얘가 뭐냐면 이게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푸사이에다가 얘가 이거죠. 여기에다가 이거 곱한 거. 그래서 얘는 2n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L분의 2파이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L분의 2파이 X dx가 되죠. 얘 집어넣으면 되죠. 얘를 앞으로 빼고요. 얘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에 얘가 있으니까 얘를 앞에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안 썼죠. 붙어 있는데 얘를 안 썼네요. 얘 써야 돼요. 여기 앞에 붙어 있습니다. 빼먹었네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빠지죠. 뭐가 빠지냐면 얘가 여기 써놓을게요. 푸사이 쓰고 루트 3L분의 2 이게 붙어 있어야 되죠.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코사인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붙어 있죠. 그래서 써보면 3L분의 2에다가 2m 하바의 제곱 L분의 2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L분의 2파이 X에다가 코사인의 L분의 2파이 X dx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제가 별표로 해가지고 쭉 계산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계산식은 다 제가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얘는 뭐 쉬워요. 좀만 뭐 이거 미적분 나중에 막 하시다 보면 이거는 얘 여기에 대해서 주기가 떠버리니까 얘 날아가겠구나. 뭐 이거는 우형이기 때문에 되겠구나. 2분의 L로 빠지겠구나 해서 얘 해보면은 얘가 2분의 L이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의 평균값을 답을 쓰면은 얘 쭉 정리하시고 하면 얘는 3m L의 제곱분의 2파이의 제곱에 하바의 제곱이 답이에요. 이게 평균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그 뒤에도 좀 있죠. 그 다음에 발견할 확률 C1 물어봤죠. 얘 같은 경우는 지워서 할게요. C1 같은 경우는 쉽죠. 얘 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원을 곱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본함수에다가 원을 곱해버리면 빠져버리죠. C1이. 그래서 써드리면 자, 확률 P1을 찾으면 얘를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거 C1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그럼 C1을 찾아야 되는데 C1은 뭐냐? 0부터 L까지에다가 얘는 파이 1을 곱하죠. 푸사이의 X, dx에다가 얘가 다 직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원만 딱 튀어나와 버리죠. 1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파이 1은 루트 L분의 사인의 L 파이 X니까 얘는 그대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루트 L분의 2에다가 루트 3L분의 2에 사인의 L분의 파이 X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L분의 2파이 X dx 여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각각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얘 앞으로 뺄게요. 얘는 루트 L분의 2 루트 3L분의 2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얘는 사인의 L분의 파이 X 마이너스 사인의 L분의 파이 X 코사인의 2파이 X dx 이렇게 되겠죠. 이거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제가 계산을 다 친절히 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답만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적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식을 줬죠.
이거 합성 공식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1이 뭐가 되냐면 계산을 쭉 하시다 보면 C0 같은 경우는 얘는 3파의 분의 얘는 8L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이게 붙어요. L 저기 요거 이게 이거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얘는 루트 L분의 2 루트 3L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 되죠. 따라서 C1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이니까 얘는 27파이의 제곱분의 256이 나옵니다. 얘는 뭐 산수 실력을 좀 요구하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막힘없이 풀려면 네, 좀 그래요. 정교한 좀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복잡한 것도 많이 해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은 많이 해볼수록 는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네, 그 A 10번은 완전히 똑같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전 현대물리 시간에도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6차 때 3번으로도 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아이 물어보는 게 똑같죠. 그래서 실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론에서 운동량하고 에너지 파트로 넘어가면 이게 되게 빡치다. 그리고 절대 감마로 꺼내지 말고 감마로 풀지 마라. 네, 이거는 에너지, 운동량 이 관계식으로 풀어라.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 문제라. 그래서 꼭 반복 5번씩 풀어보고 가라. 얘는 아이 똑같죠? 똑같은 거 물어봤습니다. 상황도 똑같고요. 파이 분계,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인데 질량이 없죠? 뮤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트리노 같은 경우는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는 때는, 질량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는 PC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죠. 이거는 거의 제가 한 문제 그냥 떠먹여 드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분계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려라 그랬죠. 파이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뮤 플러스랑 니온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쓰시면 돼요. 자,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는 얘는 벡터로 써도 되고 그냥 절대값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되죠. P. 만약에 이걸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만약에 스칼라 써버리면 크기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지에 있다 그랬으니까 보존되죠. 에너지 보존 같은 건 식이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2개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얘는 만약에 멈춰 있다 가면은 얘는 M 파이의 C의 제곱이 얘가 멈춰 있죠. 정지 질량. 그리고 얘는 이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질량 에너지 K 뮤 플러스 얘는 M 뮤 C의 제곱 더하기 얘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K 뉴.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식이 숨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에너지 그거 관련된 거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PC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의 제곱. 이게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MC의 제곱의 제곱인데 이걸 계산을 연습을 안 하고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헤매버린다고. 어떻게 뭐를 써야 될지 이걸 헤맨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풀어보고 가라 그랬는데 대부분 잘 푸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볼게요. 여기다 수식을 더 보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자 얘 하면 이거 같은 걸 제가 빨리 없애라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뮤의 제곱을 알려줬죠 얘가. 자, P 뮤 C의 제곱 더하기 M 뮤 C의 제곱은 얘는 K 뮤 더하기 M 뮤 C의 제곱의 제곱인데 이거를 전개를 하라 그랬죠, 제가. 얘를 전개를 하면은 얘를 넘겨요. 그러면 P 뮤 C의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K 뮤의 제곱 더하기 2K 뮤 M 뮤 C의 제곱으로 빠지죠. 이게 운동량이 같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P, 뉴, C의 가로하고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알려줬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그걸 먼저 안 썼네요. 이거 답을 하나 쓰고 갈게요. K 뮤라는 건 그냥 바로 쓰면 되죠. 에너지는. 이 뮤를 알려줬으니까 테이블에서
2m 파이 분의 m 파이의 제곱 더하기 m 뮤의 제곱에 c의 제곱이 이게 전체 에너지죠. 뮤에. 이걸 알려줘도 테이블에서. 그래서 얘는 m 뮤 c의 제곱을 빼면 되죠. 맞죠? 네. 이거는 이게 줬잖아요. 이거는 테이블에서 문제 자체에서 줬으니까. 네. 그래도 이게 k 뮤예요. 1번을 해결해야지 2번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바로 넣으면 되죠.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넣냐면 제가 이게 할 때는 묶어라 그랬죠. 얘는 k 뮤 플러스 2m 뮤 c의 제곱이죠. 이거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좀 그냥 쓰겠습니다. 제가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이 앞에를 그냥 이 뮤로 쓸게요. 아셨죠? 자, 2뮤 마이너스 m뮤 c의 제곱 그리고 2뮤 얘가 하나가 더해지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m뮤 c의 제곱이죠. 이게 p 뉴 c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그거 빠지죠. 인수분해로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c를 제곱을 털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빠지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도 c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써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루트 씌우면 되거든요. 이거의 제곱 얘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p 뉴라는 거는 루트 얘는 2m 파이 분의 m 파이의 제곱 더하기 m 뮤의 제곱에 c 그 다음에 가로하고 제곱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하고 제곱 마이너스 m 뮤 c의 제곱이에요. c가 하나 날라가죠. 이거 빼줘야 되죠. 제곱이니까 하나씩. 제곱이니까 여기 이게 c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주고 여기서 하나 빼주고 그리고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때도 이거 똑같은 문제라도 이거 나오면은 이거 몇 번씩 풀어봐야지 현장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거의 똑같이 그냥 똑같이 나왔죠. 물어보는 자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중 슬릿 자체 되게 심플하게 나와버렸어요. 얘는 그러니까 정의 자체만 좀 알면 바로 풀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파동을 정의를 조금 잘 모르시고 애매하게 하고 가셔가지고 하는데 얘는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앞에 중간에 잘랐으니까 네, 그 기출 문제 올라와 있으니까 기출 문제 참고하시고요. 네, 이걸 해결해 드리면 자 얘는 일단 경로차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얘가 경로차가 발생을 해요. 경로차 때문에 얘가 위상차가 생기죠. 동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 같은 경우는 위에 거를 원이라 할게요. y1. 얘는 a의 사인으로 쓰겠습니다. 사인에 자 kx1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y2라는 거는 a의 사인에 kx2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델타죠. 뭐 델타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써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최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시간이 간격이 t0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 해보세요. 일단 위상차라는 건 여기서 이거 빼는 거거든요. 델타 파이라는 건 위상차는 이거 빼는 건 알겠어. k의 x2 마이너스 x1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 최대 위상 조건 시간차가 t0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죠. kx1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델타는 얘가 2분의 파이가 언제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느냐? 얘가 t0만큼 느려졌을 때 추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t에서 t 플러스 t0가 되는 거죠. 얘가 이때. 그래서 이때 위상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날아가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넘어오고 요렇게 넘어오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오메가 t 제로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서 주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두냐면 자 오메가는 KV니까 KC죠. 여기서 K는 람다분의 2파이고요. 람다분의 2파이 C. 그래서 항상 말했죠. 개념 정리 되게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상차가 여기는 람다분의 2파이 C T 제로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쉽죠. 이제 합성하면 됩니다. 위상. 제가 뭐 예제에서도 이중솔립 같은 경우 다 언급을 해드렸죠. 인텐시티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전기장으로도 한번 증명해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해드렸습니다. 위상. 벡터 썸이다. 벡터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삼각함수 합성으로 풀어도 되고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y1하고 y2를 더하는 거 삼각함수 썸이죠. 이거 같은 경우 빨리 쓰겠습니다. 얘는 보시면 얘는 2a에다가 코사인에 2에다가 k의 x2-x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k에다가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빠지죠. 델타는 0으로 났어요. 델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새로운 진폭이잖아요. y''이랄까요? 얘는. 얘의 제곱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텐시티는 제가 말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장이란 말이에요. 전기장 합수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인텐시티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 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포인팅 벡터가 뭐죠? 뮤 제로분의 얘는 E 클로스 B니까 얘는 2의 제곱으로 빠지고 앞에 뭐 C가 이렇게 빠지겠죠,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뭐에 있냐면 그냥 여기에 진폭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얘의 시간 평균 값을 내면은 앞에 제가 뭐가 빠진다 그랬냐면 2분의 1이 빠져요. 그렇죠? 얘 하면. 그래서 2뮤 그다음에 뭐 제로 C에다가 뭐 1월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진폭에. 실질수 써보면. 근데 이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B를 물어봤기 때문에 인텐시티. 그래서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다. 이거의 진폭. 근데 얘가 지금 진동 파트죠. 얘는. 그래서 얘 평균을 내버리면 2분의 1로 빠지고요. 따라서 4A의 제곱에다가 얘가 코사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위상차죠. 이거의 반띵. 그래서 람다분의 파이 CT 제로에다가 얘를 평균을 내요.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썼다 합시다. 사인 뭐 블라블라의 제곱인데 얘가 얘는 진동텀이잖아요. 그래서 얘 평균 내면은 이렇게 쓰면은 얘가 2분의 1로 빠진다. 따라서 얘는 이걸 제곱했다고 치고요.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진폭이죠. 전기장이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전기장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써보면 얘는 2a의 제곱에 코사인의 람다의 파이 c t 제로가 돼요. 아셨죠? 위상차 얘가 됩니다. 그러면 쉽죠? 따라서 이 비례식을 쓴 게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정확히 쓰기 위해서. 따라서 아이고 다 떨어뜨리네. I 제로분의 IP라는 거는 I 제로라는 거 위상차 빵이죠. 여기. 그래서 2A 제곱 넣으시고요. 얘 IP라는 건 위상차가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2A의 제곱에 코사인의 여기 제곱 빼먹었네요. 람다분의 파이 C의 제곱이어가지고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코사인의 람다분의 파이 C의 제곱.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이 좀만 연습하면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전 썼는데 개념적으로 받쳐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잘 선행이 안 되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뭔 소리지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간섭할 때는 시간 간섭, 공간 간섭이 두 개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경로는 다른데 동일한 공간, 동일한 지점, 다른 데서 출발했죠. 경로 차이는 나는데 동일한 시간대 간섭을 하는 거고 시간이 살짝 다른 건 이제 맥놀이로 빠진다 그랬죠. 진동수가 좀 달라지는 거.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이거는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B형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B형에서 나오면은 용설 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A형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두 문제 정도, 뭐 몇 문제, 두 문제만 보여드릴 텐데, 얘를 한번, 이거는 지금 얘가 이 틀이 의미하는 거는 얘는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질량이 없는 철사가 막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가 진자 운동하는 건데, 그쵸? 평행식 정리 쓰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 판의 중심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진자 운동할 때, 왔다 갔다 진자 운동할 때 이걸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판이 이게 회전관성 보시면 12분의 1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평행식 정리를 당연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평행식 정리 쓰고 그래서 되게 라그랑지안을 여러분들이 많이 못 하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평행식 정리만 알고 뭐 좌표 정리만 잘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죠. 네, 풀어볼게요. A형 12번. 자, 평행식 정리라는 건 I'이라는 거는 얘는 중심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 MD의 제곱이라 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지금 I0로 줬죠. I5 라지 5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중심축이고요. 네, 그래서 얘랑 달라요. I'이라 할게요. 얘는 12분의 1에다가 얘는 m에다가 루트 3이라고 그랬죠. 루트 3r 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계산을 되게 친절하게 줬어요. 이걸 그 계산적으로 복잡하게 안 내려고 약간 양자를 빼면은 복잡하게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알죠? 스몰 m이라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네 막대 회전관성 뭐 블라블라 쭉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관성 모멘트 MR의 제곱. 제가 중간을 빼버려가지고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이분에 실수만 안 하면 이게 어디서? 5에 대해서 회전관성 이렇게 여기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R인 막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행축 정리 일반 물리. 그 다음에 뭐 라그랑지안을 쓰라 그랬는데 라그랑지안은 제가 항상 기본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얘는 좌표축 정의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좌표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얘는 회전 운동밖에 안 하잖아요. 이 역의 질량에서 얘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얘는 회전 운동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만 쓰면 되죠.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세타 닷은 t 마이너스 포텐셜이죠. 그래서 t라는 거는 얘는 2분의 L에 I5에다가 세타 닷의 제곱. 이 5라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냥 바로 쓰면 되고요. 포텐셜 같은 경우는 얘는 정리만 잘하면 0일 때 제일 낮게 빵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대입하셔가지고 쓰면 라그랑지안이고 답이고요. 너무 쉽게 나왔는데 라그랑지안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하셔가지고 걱정은 많이 했는데 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운동에너지 이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얘 하면 4분의 1 빠지죠. 4분의 1에다가 얘는 MR의 제곱 세타 닷의 제곱. 마이너스 빼야 되는데 이걸 바꿀게 순서를. 그래서 플러스로 바꾸고 MG의 2분의 R에다가 코사인 먼저 써야 되죠. 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 운동방정식 써라 그랬죠. 네, 항상 제가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좌표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하고 운동방정식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방정식은 뭐 라운드 세타분의 이거니까 얘는 뭐 단순하죠.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네, 진장 운동이니까 이런 꼴이 나와야 돼요. 이건 계산은 간단한 거니까 바로 쓸게요. 이렇게 스몰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오메가에 여기 루트 붙어가지고 스몰 진동은 사인이 테일러 변형계로 해가지고 얘가 세타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운동 방식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라그랑지안 이 문제는 저는 B형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네, 한번 참고하시고요. 라그랑지안. 그 다음에 조금 끊어갈까요?